대한민국내 북한 해킹 추적 1인자 사이버 보안 전문가 문종현 씨 모시겠습니다. 아니, 진짜 오셨어. 진짜 멋있어. 방글라데시 은행 절도 사건. 네. 그 주범을 밝혀내셨다고. 뭐 당연히 저 혼자 한 거는 아닐 거고요. 일단 이게 동남아 은행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이고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돼요. 당시에 뉴스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 북한의 해킹이다라고 하면 한국의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근데 미국이나 제3국에서도 이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은행에 들어간 악성 프로그램을 수집하는 데 집중하게 되고요. 실제로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그 악성 파일을 체증을 해가지고 코드를 분석하게 돼요. 근데 그 코드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메일 제목 자체가 북한 사이버 테러라고 돼 있잖아요. 2020년도에 발송된 메일인데 보낸 사람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신 태용호 의원님으로 돼 있는데 뭐 당연히 이건 사칭을 당한 거고요. 그래서 북한의 해커가 태용호 의원님처럼 위장을 해서 특정인한테 탈북민한테 들어갔던 실제 공격이고요. 요건 이제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을 했어요. 실제로 이 화면은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쓰는 화면이에요. 똑같아요. 검진 결과서를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악성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거나 이제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는 형태. 요건 이제 우리 N번방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한 2년 전쯤에 당신이 N번방 관련된 사건에 연루돼 있으니 지금 경찰청에서 보낸 메일 보고 연락을 해와라. 그래서 여기에 첨부된 파일이 HWP가 있어요. 문서 파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문서 파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클릭하고 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게 되는. 제가 그 기무사 안에 있는 그 실시간 디도스 공격 상황실에 들어가 봤어요. 한국 기자 중에서 아마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국방부 출입할 때였는데 네네. 기무사로 들어가요. 기무사 안에서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 안에 상황실이 있는데 상황실에 우리 스튜디오보다 훨씬 커요. 대형 모니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천장까지 된 큰 대형 모니터가 전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고 전 세계 지도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수히 많은 빨간색 화살표가 쏟아지고 있어요. 나 그거 있다는 거 나 들었어. 제가 진짜 두 눈으로 봤어요. 화살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각 이 분초로 다니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들어오는 디도스 공격의 루트입니다. 그래서 그 기무사에 있는 현재 상황실 안에 있는 상황판, 전자상황판에 가장 빨갛게 전 세계 지도가 찍혀진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디도스 공격을 실시간으로 해온 나라가 중국이 새빨개요.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새빨개. 북한의 해커의 주 본거지가 중국이다. 그리고 문제는 더 소름 끼친 문제는 이 상황판에 있는 수많은 화살표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게 훨씬 많다. 어머, 무서워. 근데 북한의 해커가 박진혁이랑 이 팀만 있느냐? 그 27명 밥 먹으러 온 애들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지금 2020년 대한민국 국방 백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버전을 위한 북한의 해커들이 무려 6,8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또 기술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게 저비용 고효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빙고. 그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사이버전을 시도하는 국가들이 꽤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흔적이 안 남아. 뭐 일단 검거를 해요. 그러면 빠질 수가 있어. 그건 개인적인 해킹이었다. 배후에 우리 북한이 없었다라고 빠질 수가 있고 방금 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정말로 이게 저비용 그 고효율적인 공격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스파이 간첩을 보내가지고 K2 흑표 전차에 관련된 무슨 도면을 빼내고 뭐 하는 거
이것보다는 차라리 해킹해가지고 그냥 설계해 놓으면 빼내면 끝이에요. 미사일 하나, 전투기 하나가 얼마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해커들이 수행하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적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큰 효과를 보는 게 사이버전이기 때문에 북한도 지금 사이버전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면 그 사이버전 능력이 있냐. 미국의 한 IT 업체가 그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러시아에 의해서 세계 3위 수준. 3위. 미국, 러시아, 중국부터 앞질렀어요. 세계 3위 수준의 사이버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GMP가 그러니까. 3위를 초기. 아까 국방백서에 6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사실 해킹일이라는 게 이 쪽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진짜 엘리트 몇 명이 이 계획을 세워서 수행하면 되는데 아마 그 잠재적인 소프트웨어의 그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인원을 6천 명으로 추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그 해커의 능력, 그러니까 사이버전 능력을 평가할 때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훨씬 많은 IT 인력이 있지만 그거를 국가가 마음먹고 다 동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해킹을 하라고 지원까지 하는 나라. 그렇죠. 국가 주도하에 그냥 일시킬 수 있는데 그렇지. 사실 뭐 해마다 졸업하는 대학생이 10만 명이 넘는데 뭐 마음 먹으면 몇십만도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강의 해커 군단은 역시 북한의 소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정일 때부터 북한 해커 인터넷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김정은 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커의 이제 눈독을 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앙당이나 경찰청국에 해커 부대들을 따로 만들어 놓고 전사들을 육성해 넣죠. 김정은이가 소위 그 해커 부대에 가서 이런 말을 한 게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고입니다. 그때부터 전문 해커 하는 애들이 육성되고 활동하고 하는데 그럼 이거 왜 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군사적인 전술, 정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사실 북한의 김정은의 기본 목적은 외화벌이었을 거예요. 과거의 북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사군 캐서 북한에 외화벌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송이버섯. 송이버섯. 실제로 북한은 이때 독일, 프랑스를 향해서 보험 사기를 쳤어요. 4천만 유로, 6천만 유로 이런 걸 떼가던데 재미가 있었거든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북한이 1980년대부터 국제 보험 시장에서 대형 사고를 조작해 거액의 달러를 챙겨왔다고 폭로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은 런던 재보험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빨아들여갔습니다. 공해상에 이제 낡은 배를 몰고 가서 폭파시켜 버리고 야 우리 보험 좋은 배인데 떨어졌다. 야, 그래서 유럽에서 국가회장 미국이랑 같이 와서 한국에 와서 이거 보험 이거 뭐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 동원됐던 탈북자들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김정은이 통치하면 선물 주고 통치 자금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이거 국제질서에 완전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사기 치던 거 휘둘려서 해커 돈 훔쳐. 그래서 해커들이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방글라데시,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돈을 그냥 뭉텅이로 빼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 유럽에서 그 이렇게 나라들이 해적들을 묵인했듯이 그 사실 나라에서 묵인한 해적 아닙니까? 국가가 키우는 거지. 묵인 정도가 아니라 권장이지. 대단한데. 야,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권장해서 시키냐? 북한이다 보니까. 책임질 수 없는 누가 더 책임져 줘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외화를 지금 뭐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외화 벌이할 수단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북한이 주력하는 게 비트코인 절도예요. 비트코인의 나라라고 하면은 이제 남미의 엘살바도르라고 있죠. 그 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인정했던 나라고 그 나라에서는 뭐 전기세도 비트코인으로 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액수가 약 700억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북한 해커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탈취한 비트코인의 양이 얼마인가? 얼마예요? 2조 원입니다. 예? 2조 원입니다. 예? 2조 그게 5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5년 동안 이죠. 그러면 김정은은 하루 종일 이 비트코인 차트만 보고 있겠네? 그러게요. 북한인은 비트코인 빼서 어디에 쓰냐. 혹자들은 오해를 해요.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이런 데 쓰겠지. 그거 아니야? 2조 원이니까 목표는 그거 아니야? 못 빼지 않나요? 이 2조 원이라는 금액을 미국 금융당국이 추산해서 발표한 거니까 신뢰성이 있어요. 근데 함정은 2조 원이라는 이 비트코인 내지 사이버코인을
북한이 현금화하지 않았다는 거. 왜 카지노 가서 바꾸려고 그럴까 봐. 그러는 비트코인 지금 값 떨어졌잖아. 비트코인을 그대로 갖고 있던 거예요. 오를 줄 알고? 자산이 계속 오르니까 오를 거를 예상한 거예요. 하지만 떨어지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이 예상했었을 때 2조 원이라는 것은 비트코인 등등의 가치가 최고 정점을 치던 때 이거를 현금화로 지금 순간 바꾼다면 2조 원 정도 된다. 근데 북한이 이걸 현금화 못했어.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폭락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재밌다. 아이가 할 수 있는 모든 짓은 야 이러다가 백종원 콩국수 레시피 같은 거. 자 지금 예전에 방글라데시 은행이나 소니픽처스처럼 어떻게 화면에 해골바가지를 띄운다거나 은행에 있는 돈을 예금돼 있는 걸 빼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알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많은 사이버 공격은 안 알려지게 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어떤 특정인의 정보를 빼내오고 있고 그 사람의 정보를 일거수일투족을 염탐하고 있어요. 제가 일단 이 외부적으로 많이 이 위험성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컴퓨터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데 뭐 이렇게 겁을 내고 무서워하느냐. 에이 컴퓨터 그냥 꺼. 포맷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터넷 네트워크가 발달돼 있고 모든 전장 무기라든가 방송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1분, 5분만 끊어져도 맞아요. 사회 마비가 와요. 마비요. 그럼요. 네. 인터넷과 모바일로 촘촘하게 연결된 우리 사회의 각종 시스템이 대부분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KT 서울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마포구와 서대문구 등을 중심으로 카드 결제 시스템과 휴대전화 통신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근 상점은 물론 시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전에 왜 저희 KT 그 통신망 반나절 끊어졌을 때 난리였었죠. 정말 전 서울 것만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상 마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마비를 넘어서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생명? 네. 어떤 식으로 하냐? 제가 여기 촬영 스튜디오 오는 과정에서도 봤는데 요즘 이제 무인 자율주행 많이 시험하고 있잖아요. 컨트롤하는 건가? 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로 통제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해킹 기술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면 나는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또는 뭐 교차로, 4차로 교차로에 신호등이 다 있잖아요. 이 교통신호 제어기를 컨트롤 해가지고 다 초록불을 띄워버리는 거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네.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수돗물 마시잖아요. 물론 정수 많이 마시지만 이 상하수도에서는 정수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염소라는 소독을 통해 가지고 깨끗하게 세균을 제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를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염소 소독 목적으로만 쓰는데 만약에 이 수치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치로 들어간다. 그럼 이제 독극물이 되는 거죠. 인천공항 관제탑. 그런 것도 충분히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공격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위협을 단순히 컴퓨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구나. 나 컴퓨터 잘 몰라? 잘 안 써? 나 이메일 안 써? SNS 안 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의 해킹 중에 사례 중에 우리나라 여행사를 해킹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여행사를 왜 해킹할까요? 왜요? 거기에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티켓팅을 할 때 온라인으로 비행기 표를 미리 예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어느 국가를 여행을 가거나 누구랑 방문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누구랑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네, 실제로 이제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암살 당하잖아요. 근데 알려진 거 보면은 다 이미 예행 연습을 며칠 전에 다 했잖아요. 그걸 다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김정남이 몇 월 몇 시 몇 시에 몇 시 비행기를 타고 어느 게이트를 갈 거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예행 연습 다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 끔찍하다. 그러니까 IT라는 게 양날의 검이라니까. 하다못해 군사통신망이라도 뚫려봐요. 그러니까. 핵발전소 어떡할 건데. 또 개인적으로 이 일을 제가 20년 넘게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이잖아요. 근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근으로 보면 준전시 상태예요. 맞네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좀 불감증을 좀 내려놓고 경각심을 좀 많이 올려서 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좀 더 많이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